일부 사막에서 상추가 자란다고요? 불가능을 깬 작은 나라의 이야기.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상추가 자란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한국 기술로 말입니다. 한때 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우디 왕실이 지금은 그 기술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막을 초록빛 농장으로 바꾼 기적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농업기술개발청 연구원 모하메드 압둘라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회의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담당하는 분야는 사막 농업개발. 듣기에는 거창해 보였지만 사실상 실패를 관리하는 직책에 가까웠습니다. 모래밖에 없는 땅,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증발해 사라지는 물. 사막에서의 농업은 말 그대로 신의 영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을 포함한 농업 선진국들의 기술을 수입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물길 시스템은 거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넘기지 못한 채 모래폭풍에 파괴되었고, 유럽의 첨단 온실은 사우디 사막의 극심한 온도차를 견디지 못하고 내부 온도가 폭등, 작물은 말라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수 농법마저도 사우디의 극심한 수자원 부족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였지만 남은 것은 고장난 장비와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상사인 농업청장이 불쑥 모하메드를 부릅니다. 한국을 조사해보게. 한국이요? 핸드폰, 반도체는 유명하죠. 그런데 농업이라뇨? 차라리 네덜란드나 일본, 아니면 다시 미국을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청장은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자원 하나 없이 지금의 나라를 만들었지.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놀라운 혁신이 나오는 법이야. 우리는 이미 선진국들의 기술에서 다 실패했다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야. 그리고 그날 밤 모하메드는 처음으로 한국 스마트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조사는 곧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체 국토 중 겨우 15%만 농지로 활용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고 땅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경 재배, 스마트팜, 수직 농장,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 등 똑똑한 농업을 개발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단 40제곱미터 남짓한 컨테이너 하나 안에 100가구가 한 달간 먹을 채소를 길러낼 수 있다는 말에 모하메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물도 없이, 흙도 없이 그런 수확이 가능하단 말인가? 모하메드는 점점 이 기술에 빠져들었습니다. 기후와 상관없이 365일 재배 가능한 시스템, 작물의 생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센서들, 증발한 수분을 공기 중에서 포집해 재활용하는 장치. 이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과학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려고? 한국이 뭐 그렇게 다르겠어? 동료들의 회의적인 반응에 모하메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우디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출발 전날 밤 그는 아버지와 식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막에 채소를 심으러 한국에 다녀올게요. 모래 위에 씨앗을 심는다고? 좋아. 그 씨앗이 기적을 피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이은석 박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모하메드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한국의 농업기술과 스마트팜 시설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순간까지도 모하메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일정은 그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롯데타워를 먼저 방문하시죠. 농업과 아무 상관없는 듯한 일정에 모하메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 555m의 초고층 건물을 직접 마주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이 건물은 진도 7.0의 지진도 견딥니다. 내부 공기 순환 시스템은 외부 오염을 완벽히 차단하고요. 이 기술이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우디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 말에 모하메드는 뭔가 가슴 깊은 곳이 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호텔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혹시 정말 이 기술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 아직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심과 희망이
몇 달 뒤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일어날 초록빛 기적의 씨앗이 되리라는 사실을요. 제2부, 이건 말도 안 돼 기술로 마주한 초록빛 충격. 모하메드 압둘라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막과는 전혀 다른 서울의 도시 풍경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 작은 나라, 한류, 전자기기, 그리고 K-팝, 농업 강국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거리는 조용히 모하메드의 선입견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 초고층 빌딩과 도심 속 녹지 공간,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뭔가를 이뤄낸 나라의 얼굴을 하고 있군. 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국농촌진흥청 이은석 연구원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시스템들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지능형 유리온실 단지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온실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선 순간 모하메드는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온실 안은 마치 외계 행성의 실험실 같았습니다. 사막보다 더 극단적인 인공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채소들, 토양도 없이 물도 아주 적게 공중에서 자라나는 상추와 시금치,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습도, 빛의 양이 모두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실시간 센서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고 수백 개의 작은 기기들이 각각의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물이 스스로 원하는 환경을 판단하고 시스템이 그 요구를 맞추는 구조입니다. 물이 1g 부족해도 즉시 보정됩니다. 온실 전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죠. 이은석 연구원의 설명에 사우디 대표단 전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물 사용량이었습니다. 기존 농법 대비 약 98%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발된 수분은 공기 중에서 다시 포집되고 내부 순환 시스템으로 재사용됩니다. 모하메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물을 100분의 2만 사용해서 저렇게 푸르게 자라날 수 있지? 그 다음은 수직 농장. 도심 내 건물에 설치된 이 농장은 10층 높이의 철제 선반 위에 LED 조명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은 고개를 쳐들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한 층의 면적은 5평 남짓하지만 전체 구조로 보면 10배 이상의 수확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땅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로봇팔이 자동으로 작물을 관리하고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센서가 상태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LED 조명의 스펙트럼이 바뀌고 온도와 습도도 맞춰졌습니다. 이런 기술이면 리야드의 고층 빌딩 안에서도 농장이 가능하겠군요. 모하메드의 동료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은석 연구원은 그들을 조용히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의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한쪽 건물 외벽 뒤편으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컨테이너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모하메드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건 물류용 컨테이너인가요? 이은석 연구원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입니다. 중동 수출 전용 모델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우디 대표단은 경악했습니다. 40이 남짓한 공간 안에 스마트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반짝이는 가운데 수백 개의 채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내부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완벽히 격리된 채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 하나로 100가구가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말에 모하메드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그냥 장비가 아닙니다. 이건 사막의 미래입니다. 이은석 연구원은 작은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물 소비량, 온도 유지 지표,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 분석 결과. 그 모든 수치가 지금까지 사우디에서 봐온 어떤 기술보다도 월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45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모래 폭풍도 완벽히 차단합니다. 실제로 UAE에서 설치된 모델은 수차례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멀쩡히 작동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보여준 모래 폭풍 속 컨테이너 스마트팜의 영상. 황색 안개 속에서 묵묵히 빛을 내며 작물을 기르고 있는 그 장면은 그 누구에게도 설명이 필요 없는 기술의 진심이었습니다.
모하메드는 그 순간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자부심과 의심, 회의와 자존심이 모두 무너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생명이고 희망이고 미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 눈앞에서 본 기적을 곱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모하메드는 호텔 방 창문을 열고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희망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요. 삼부 사막에서 자라나는 기적 첫 스마트팜, 극한 도전의 순간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곽, 해가 머리 위로 이글이글 타오르던 어느 여름 아침, 드넓은 모래 평원 위에 낯선 구조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프레임, 태양광 패널, 컨테이너 하나. 이 모든 것이 조립식 블록처럼 빠르게 조립되어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의 작은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과 사우디 연구팀이 하나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니라 양국의 협력이 만들어낸 도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청장은 첫 삽을 뜰 때 모하메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평의 초록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네.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던 모하메드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엔 무시당하던 한국 기술, 이제는 사막의 중심에서 희망의 씨앗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언제나 쉬운 길로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 60도를 넘는 햇빛. 시스템 가동 2주 만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온도 이상 경고가 울렸고 내부 냉각 장치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온도 급상승, 작물 생존 한계 초과 예상. 한국 기술자도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 테스트한 환경보다 10도 이상 높은 온도입니다. 예상 범위를 넘었습니다. 패널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견디지 못해 과열되고 있었고 스마트팜 내부는 냉방이 되지 않으면서 식물들이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하메드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대로라면 또 실패다. 그날 밤 그는 기술자들과 함께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측은 차열막 추가, 냉각수 순환 시스템의 이중화, 내부 자율환기 보강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전부 해체하자고 해도 이해할 겁니다.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모하메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장비와 자재를 긴급 공수했고 이후 3일간 단 한숨도 자지 않은 채 개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선된 냉각 시스템이 작동했고 내부 온도는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죽어가던 식물들도 점차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모래 폭풍의 공습. 그러나 더 큰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여름철, 계절성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오는 모래 구름, 마치 하늘이 노란 안개로 뒤덮이는 듯한 광경. 폭풍의 포효는 건물을 삼킬 듯 들려왔습니다. 모하메드는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태풍, 일본은 지진, 그리고 사우디는 모래 폭풍이죠.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왔습니다. 스마트팜 외벽에는 특수 이중방음 구조와 필터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기 중 미세 입자를 실시간 감지하고 내부 공조를 차단하는 자율 제어 기능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오는 밤 현장을 지키며 농장을 지켜봤습니다. 밖은 완전한 노란 세상. 모래는 모든 것을 뒤덮고 폭풍은 수십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모하메드는 뻣뻣해진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내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온했습니다. 푸르게 자란 채소들이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래 하나 없이 깨끗한 공기 속에서 스마트팜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건 살아있습니다. 사막의 자연 앞에서 인간이 기술로 지켜낸 작은 초록빛 생명. 그것은 그 어떤 석유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수확의 날. 가동 석 달 후 마침내 첫 수확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허브까지 컨테이너 한 대에서 무려 20여 종의 작물이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 심지어 왕실 인사까지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사막의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자라난 신선한 작물을 먹은 한 장관은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석유로 세계를 움직였지만 이 작은 잎 하나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후의 변화. 이 첫 성공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막에서 자란 채소, 대한민국 기술의 힘, 중동을 뒤흔든 컨테이너 농업. 기사가 줄줄이 쏟아졌고 정부는 스마트팜 산업단지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날 모하메드는 청장으로부터 특별히 불려갔습니다. 청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하메드 자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책임자로 사우디와 한국 농업기술 교류 특별대사로 임명하겠네. 모하메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처음 한국을 조사할 때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를 생각하며 지금 그는 두 나라의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상추가 자란다고요? 처음엔 조롱처럼 들리던 이 말이 이제는 사우디의 희망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리야드의 별빛 아래서 모하메드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우리에게 큰 미래를 보여주었다.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사부 초록의 사막, 그리고 한국이 남긴 것, 변화와 확산의 물결.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하메드는 사막 위에 자리 잡은 첫 스마트팜 단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금 더 이상 실험실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로부터 농업기술교류 특별대사로 임명되어 한국과의 협력, 중동 전역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의심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혁신, 연결, 희망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한 줄기 녹색이 가져온 변화. 첫 시범 농장의 수확 이후 사우디 전역에서는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사막 농업 전략 계획을 발표하며 리야드 외곽의 타르 지역을 중심으로 10배 규모의 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을 선언했습니다. 그 목표는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청년을 위한 신산업 육성, 여성 인력의 참여 확대, 식량 자립도 향상, 기후위기 대응형 농업 체계 구축 등 국가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농업을 기피하던 젊은 세대는 기술 기반의 스마트팜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도전의 무대로 이 분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는 이제 논밭이 아니라 랩실에서 짓는 겁니다. 한 청년 창업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들의 진출과 작은 손의 정밀함.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농업 분야는 남성 중심의 영역이었지만 정밀한 손길이 요구되는 스마트팜 시스템은 여성들에게 더없이 적합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일하는 여성 엔지니어 나디는 말했습니다. 이 일은 힘보다 감각이 중요해요. 수분 조절, 광량 조정, 작물 상태 모니터링. 여성의 섬세함이 발휘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죠. 나디는 한국기술진에게서 직접 연수를 받고 현재 스마트팜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여성 전용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설립해 더 많은 여성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유학 열풍과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선. 스마트팜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사우디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유학붐이 일었습니다. 기술과 언어, 문화까지 배우기 위해 수많은 대학생들이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저도 모하메드 박사님처럼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순수한 열정과 동경이 가득했습니다. 과거 한국을 전자제품, 드라마, K-팝의 나라 정도로만 여기던 시선은 이제 지속가능성과 미래기술의 본보기로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창의력을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술을 배웠지만 더 깊은 가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모하메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한국의 녹색 외교. 스마트팜의 성공은 사우디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접 국가들의 고위 관계자들이 리야드 단지를 방문하며 협력 요청을 해왔습니다. UAE 농업부 장관은 견학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선진국과 기술 제휴를 시도했지만 진심으로 우리 환경을 이해하고 다가온 나라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 이후 한국과 중동 간에는 스마트팜을 포함해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수처리 기술 등 그린 협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기술은 곧 외교이며 외교는 감동에서 시작됩니다. 이은석 연구원의 말은 단순한 과학자답지 않은 사람 냄새 나는 말이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꾼 한 줄기 채소. 리야드의 한 재래시장. 이제는 국내산 스마트 채소라는 이름으로 신선하고 저렴한 채소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중년의 주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신선한 상추 한 장 얻기도 어려웠어요. 이제는 계절 상관없이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의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비타민 섭취량 증가와 면역력 개선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석유보다 값진 것은 바로 이 한 장의 상추였습니다. 농업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이은석 연구원은 모하메드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땅을 바꾸었습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 기적은 항상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한 건 기술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모하메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뀔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것입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씨앗을 심어준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